인공지능 AI 기술 딥페이크 관련 피해가 속출하자 연방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인 척 가짜 메시지를 만든 사람에게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반도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겁니다. 어제 다저 스타디움에서 한국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태극 문양의 한글 유니폼을 입고 한식을 즐기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잇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인은행들은 내실 다지기와 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10년 만에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사이버 안보 문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미국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똑같은 목소리로 투표하지 말라는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와 논란이 됐는데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목소리를 만든 사람을 기소하고 벌금 6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무 특파원입니다. 지난 1월 미국 뉴햄프셔주 예비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걸려온 전화 메시지입니다. What a bunch of malarkey.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바이든 대통령의 말투까지 흉내냈지만 AI로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입니다. 뉴햄프셔 검찰은 이 가짜 메시지를 만든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를 투표 방해 등 26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크레이머에게 8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크레이머는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며 AI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나 영상인 딥페이크 규제를 촉구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통신위는 정치 광고에 AI를 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차단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AI 개발자와 금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등에 딥페이크 음란물로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음란물이 유포돼 논란이 됐습니다. 백악관은 IT 등 관련 업계에 대한 딥페이크 음란물 차단 요청과 함께 의회를 향해서도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AI의 핵심은 반도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겁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엔비디아는 올 1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262% 증가한 260억 4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2분기 매출도 280억 달러로 예상했는데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생성 AI 열풍으로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이 더 큰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지속적인 AI 반도체 수요 증가를 낙관했습니다.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has begun. AI will bring significant productivity gains to nearly every industry. 엔비디아는 주식을 10분의 1로 분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1,000달러를 돌파하며 추가 상승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3분의 2는 이런 GPU나 CPU는 물론 AI 반도체로 진화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설계, 팹리스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하고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선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제조 시설뿐 아니라 팹리스와 부품, 인력 양성까지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2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사실상 보조금이라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감세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지원 방안의 70% 이상은 중소 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연방법무부가 오늘 티켓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메릭 걸랜드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라이브네이션이 미국 내 콘서트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반시장적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팬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은 콘서트 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회사를 분할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세계 최대 티켓 판매 업체인 티켓마스터는 지난 2010년 라이브네이션에 인수됐습니다. 티켓마스터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매년 5억 장 이상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내 주요 콘서트의 80%가 티켓마스터를 통해 거래됩니다. 주택 침입 절도를 위해 남가주 글렌데일 주택가에 위장 카메라를 설치한 원정 절도단이 체포됐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콜롬비아 국적 남성 4명을 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 후 주택가와 거리 곳곳에 몰래 나뭇잎으로 위장한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빈집인 걸 확인한 뒤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주택가를 배회하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우면서 발각됐습니다. 용의자 4명은 모두 20대로 이들에게는 절도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네, 어제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한국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태극 문양의 한글 유니폼을 입고 한식을 즐기며 추억을 쌓았는데요. 인기 K-팝 아이돌 라이즈의 무대까지 펼쳐지면서 현장은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아한 가야금의 운율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다저스 팬들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중앙 전광판에서 펄럭이는 대형 태극기는 한인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합니다. 경기장에는 특별히 마련된 한국 기업의 부스가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태극 문양의 한글 유니폼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 맛있는 한식과 함께 소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It's really smooth. You could taste the flavor, like really good, and I would honestly buy this myself. 아태 문화유산의 달 5월을 맞아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펼쳐진 한국의 밤 행사. 많은 다저스 팬들에게도 한국의 문화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즐겁고 신나는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This is exciting. Like 15 of my friends wanted to come just for the shirt because it looked really nice. So. I've seen all the other like heritage nights and jerseys and they look very cool, but I'm excited for this one. I love the way the back looks. 오늘 행사에는 인기 K-팝 아이돌 라이즈의 무대까지 펼쳐지면서 경기장은 그야말로 환호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LA시를 홍보한 공로로 감사장까지 수여받은 라이즈는 다저스 팬들과 함께 응원전을 펼치며 화답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다저스와 함께한 한국의 밤 행사는 팬들에게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올해 LA 메트로에서 발생한 총 범죄율 수가 65%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메트로가 공개한 범죄율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범죄는 총 1,7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034건에 비해 65%나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무단 노숙으로 나타났으며 마약 관련 범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강도 등의 폭력 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40% 낮게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메트로 범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메트로 이사회는 오늘 메트로의 안전요원을 늘려 배치하라는 캐런 베스 LA 시장의 지침에 따라 관련 발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어제 한미은행을 시작으로 한인은행들이 잇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뱅크 오브 오픈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PCB은행은 대면 주주총회를 가졌는데요. 고금리 등으로 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인은행들은 내실 다지기와 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오늘 본사에서 대면 주주총회를 가진 PCB은행.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요즘 무엇보다 내실 다지기와 건전성 강화에 주력해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은행 코어 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도 진행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우리가 이제 내실을 다지는 그런, 앞으로 2025년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재도약을 갖다가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고속 성장보다는 고객 서비스 강화에 더 중점을 두며 관리형 경영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잘 극복을 했고, 지금은 아마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조정하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오늘 PCB 주총에서는 이사 재선임 등과 함께 이사 수를 최대 13명까지 늘리는 정관 변경안도 통과됐습니다. 한인 최대은행 뱅크 오브 오픈은 오늘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케빈 김 행장과 고석화 명예회장 등 11명의 이사가 재선임됐고, 레이첼이 신임 이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규 주식 발행을 1억 5천만 주에서 3억 주로 늘리는 권한 등 모두 9개 안건이 승인됐습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한미은행은 이사 재선임과 경영진 보상안 등 3가지 주요 안건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내년부터 미주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개최됩니다.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지난 17일 조지아주 둘루스에서 한인 비즈니스 대회 발대식을 갖고 내년 4월 첫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상의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해외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된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계기로 미주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주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한국과 미국 등 세계 한상들의 사업 교류와 확대, 만남의 장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5년 미주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내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곳 애틀랜타 게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작년 오렌지 카운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미주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내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조개 줍기, 메모리얼데이 연휴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겠지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프레주노의 한 가족이 피스모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었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엄마 샬롯루스는 아이들이 주운 조개 72개 때문에 무려 $88,000짜리 티켓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 관계자는 조개류 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개가 산란할 수 있도록 최소 4.5인치가 될 때까지 조개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루스의 가족은 법원에 출두해 카운티 판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다행히 벌금은 $500로 낮춰졌는데요. 엄마 루스는 아이들이 조개 껍질인 줄 알고 주운 조개가 비싼 값을 치르게 됐다며 씁쓸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섬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하자 타이완도 군병력을 동원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중국을 향해 우려를 표하며 자제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포위훈련을 시작하자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바로 북부 타오이안시 육군 부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항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我会和国军弟兄姐妹站在第一线，共同守护国家安全。此时此刻，国际社会正高度关注民主台湾。 미국 등 서방 세계도 중국의 무력 시위를 즉각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자제력을 가지고 행동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시 미군의 타이완 방어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도 이유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독립 세력을 부추기고 지지함으로써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예리한 검으로 이름 붙인 중국의 타이완 포위훈련은 스텔스 전투기와 강습 상륙함은 물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까지 동원된 대규모 훈련입니다. 중국은 타이완 동쪽 태평양 방면을 봉쇄해 3가지 생명선을 차단하겠다는 중적 목표를 공개 천명했습니다. 유사시 미군의 군사지원 차단, 타이완 고위층의 탈출로 봉쇄에 더해 에너지 수입기를 막아 타이완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겠다는 겁니다. 중국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해상과 공중에서 타이완을 사면으로 에워싸는 형태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네, 다음 달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10년 만에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사이버 안보 문제에 집중할 예정으로 특히 해킹으로 가상화폐를 훔치는 북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인데 의장국 역할은 15개 이사국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수행합니다.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건 비상임이사국이었던 201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의장국은 자체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회의 주제로 올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 문제를 공개 토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안보리 무대에서는 제대로 논의된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민감 정보 및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악성 사이버 활동은 초국경적 성격을 가지며 북한이 핵개발 자금 등으로 해커들을 써서 세계 곳곳에서 가상화폐를 훔치고 있는 만큼 우리 안보와도 연결되는 문제로 해석됩니다. 이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유엔에 참석해서 주재할 예정입니다. 또 임기 중에 미사일 발사같이 북한이 도발을 해올 경우에도 의장 직권으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이 도발에 대응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외교적 현안인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의장국으로서 추가 회의를 여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한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 김 여사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한 인사를 국정자문위원으로 뽑아달라고 청탁하는 내용입니다. 이 인물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 월요일 최재형 목사가 재작년 6월 20일 김건희 여사와의 1차 접견에서 명품 화장품 등을 건넨 직후 제3의 인물을 위해 인사청탁을 한 미공개 메신저 대화 내역 일부를 검찰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최 목사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해당 인물이 최 목사의 지인으로 미국에서 3선 연방하원 의원을 지낸 한국계 김창준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씨를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주면 좋을 듯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자문위원이 정확히 어떤 자리인지는 불분명했고 김 여사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최 목사가 명품 화장품을 건넨 당일 이 메시지도 보냈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자신이 작성한 김 여사 접견 복기록에서 당시 건넨 물품은 개인적인 선물이었으며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1월부터 약 1년 8개월간 이어진 걸로 알려진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전체 대화 내역을 확보해야 최 목사의 정확한 의도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 목사에게 명품 구매 비용과 촬영 장비를 제공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오는 30일 피의자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때 김창준 씨의 한국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청탁 등이 담긴 미공개 대화 내역을 추가로 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최 목사를 출국 정지하고 오는 31일 다시 소환해 추가 제출 증거를 토대로 대화 의도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이스라엘 여군들이 하마스 대원에게 납치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인질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즉시 인질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공개한 건데 네타냐후 정부는 오히려 이걸 가자지구 마지막 피난처 라파를 공격할 명분으로 이용하는 모양새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잔뜩 겁에 질리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여성들을 하마스 대원이 위협합니다. 여성들은 팔레스타인 친구가 있다며 대화를 시도하려 하지만 증오에 찬 대답만 돌아옵니다.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인근 군 기지에서 이스라엘 여군 병사 5명이 하마스에 납치되는 장면입니다. 영상을 공개한 인질 가족들은 지난 229일간 정부가 인질을 방치한 증거라며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it should be shown to citizens to mobilize our government to put this in the top priority and to move ahead and bring them all home.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잔혹한 피랍 영상은 하마스 괴멸 필요성만 더해준다며 가자지구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수했던 최정예 보병 여단을 라파에 다시 배치하면서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인 희생을 내세워 라파 지상전에 줄곧 반대해왔던 미국은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I do know, based on the reports, that a number of the civilians have been moved out of Rafah. 군사작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미국의 기류 변화 속에 네타냐후 총리는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건
테러에 대한 보상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대선을 앞둔 멕시코에서 야권 후보가 유세하던 도중에 강한 바람이 불어 행사장 무대가 무너졌습니다.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멕시코 야권 대선 후보 알바레스 마이네즈의 유세 현장입니다. 행사 도중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더니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무너져 내립니다. 비명 소리와 함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사고 직전까지 무대에 있던 마이네즈 후보는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어린이 등 최소 9명이 숨지고 6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 지역에는 강한 비와 천둥이 몰아치는 등 기상 상황이 나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네즈 후보는 함께 선거운동하던 팀원들이 다쳤다며 유세는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Y lamentablemente el viento derrumbó el escenario y pues sucedió un accidente fatal. 다른 후보들은 사고 소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다음 달 2일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중도 좌파인 시민운동당의 대선 후보인 마이네즈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멕시코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20여 명이 잇따라 피살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다음 달 3일부터 더 많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항공문화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영화 시리즈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문화원은 오는 29일 김태용 감독의 가족의 탄생을 시작으로 6월 12일 조용한 가족, 7월 10일 괴물, 7월 31일 과속 스캔들을 연속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무료이며 관람 등급에 따라 연령대별로 상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더 많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DMV는 다음 달 3일부터 차량 등록 갱신과 운전면허 갱신, 차량 등록 기록 4번 신청 등 단순 서비스는 사무실에서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긴 줄을 기다리거나 오래 대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는 25일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뉴욕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합니다. 시정부는 라이프가드 부족으로 일부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못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 입국 심사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고 이는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체류 기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입국 관련 비행기표 정보를 보관하거나 기록을 명확히 남길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이 휴스턴 대출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휴스턴 대출 사무소는 한국계 지상사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현재 미 전역에서 21개 지점과 5개의 대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도 급격하게 상승하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찰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건물 주차장으로 황급히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자동차 앞에 한 여성이 잔뜩 걱정 어린 표정을 하고 서 있는데요. 아이와 스마트 키를 차량 내부에 두고 잠시 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만 문이 잠긴 겁니다. 경찰이 문을 열려고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방법이 없어 결국 창문을 깨기로 했는데요. 창문을 여러 차례 때려 박살낸 뒤 간신히 문을 열 수 있었고 놀란 아이를 꺼내 진정시켰습니다. 여름철 외부 온도가 30도만 넘어도 자동차 내부 온도는 최대 90도에 이른다는데요.
여기에 아이들이 장시간 방치되면 심장마비나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여성이니까 여성이라서 이런 거 못한다는 편견, 이제는 정말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들을 만나보시죠. 와, 프라이팬에 무슨 색종이 다루듯 하네요. 그것도 맨손으로 꾹꾹 접으면서 엄청난 악력을 뽐내는데요.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 온 운동선수들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드세요. 딱 봐도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이를 거뜬하게 들어 올리기도 하고요. 남들은 1분도 버티기 쉽지 않은 플랭크 자세를 무려 4시간 30분 넘게 해내며 탄성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반복 훈련으로 얻은 탁월한 신체 능력과 장기를 바탕으로 세계 기록까지 세운 지구촌 여성들의 활약상을 모아봤는데요. 이 정도면 다들 원더우먼이 아닌가 싶을 정도죠. 영화 속 캐릭터들처럼 초인적인 힘을 타고 태어나지 않아도 여성은 알고 보면 강하다는 사실, 이들이 몸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음악에 맞춰 현란하고 유연한 춤 동작을 쏟아내는 소녀. 딱 봐도 작은 체구의 어린 나이인 듯 싶죠. 일본 최대 브레이킹 대회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승권에 들 만큼 뛰어난 실력을 선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려운 자세도 손쉽게 구현하고 기술을 익히는 속도 또한 빨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된다는데요. 흔히 브레이크 댄스로 부르는 브레이킹은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는데 현재 여자 세계 랭킹 1위와 2위 모두 일본 선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어린 학생의 실력조차 이 정도라니 괜히 브레이킹 강국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듯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5월 23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